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가량 상향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분야가 전기차랑 배터리, 태양광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볼 텐데 공식 발표일이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 이후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붙습니다. 요거랑 별도로 25%에서 100%로 상향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배경에 슈퍼 301이 있습니다. 슈퍼 301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방해해요. 뭐 중국이 일본을 방해해요. 근데 미국 같은 영향이 없을 때는 미국은 이걸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자국 내에 피해를 주거나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을 때 해당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광범위한 영역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산업 분야든 간에 타겟팅해서 그쪽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교역 상대국이라고 해서 꼭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에게만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교역 상대국, 그러니까 우방국들에게도 만약에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있다, 미국에게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특정 산업을 선정해서 차별적 보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WTO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가 WTO가 있죠. 세계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예전에 수산물 관련돼서 분쟁이 있었을 때도 WTO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했었습니다. 뭐 유럽 국가와 중국이 마찰이 있을 때, 유럽 국가와 한국이 마찰이 있을 때 WTO가 개입을 해서 이건 통상법상으로 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줍니다. 네, 미국이 슈퍼 301을 발동할 때는 이 WTO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뭐 원천적으로 그래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닌데요. WTO가 개입한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301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이자 치트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서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같은 기업이 있는 거고 집중적으로 시장 개방 협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관세, 반덤핑 조세, 그리고 쿼터 제어와 같이 시장 개방 협상이 아닌 무역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도 옛날에 1980년대 말에도 한번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국이라고 꼭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 번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고 반복을 하긴 했는데 주로 미국의 민주당 집권 시기에 좀 힘을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가닥을 봐야 되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5월 14일 날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IRA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 4배가량 관세를 올린다. 이게 확인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냐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고 견제를 하지만 이걸 맞받아치는 중국에도 명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확한 명분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때리는 거야 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5월 14일 날 공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중국이 맞받아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느냐 아니면 맞받아칠 명분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게 되느냐가 가닥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덤탱이를 맞을 것이냐 이런 게 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재선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개념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4월 달에 이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리도록 이때도 4배였어요. 이거를 미국 무역대표부에다 지시를 했고요.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이 해양 물류 조선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트럼프는 워낙 이제 집권당 시기에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좀 세게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더 중국을 잘 압박한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실제 둘 간의 성향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좀 더 세게 팬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둘 다 이러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뭐 중국을 견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둘 중에 굳이 따지고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미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5월 14일도 이게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10%의 보편 관세 플러스로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요약해보자면 둘 다 막상막하입니다. 둘 다 중국을 어떻게든 좀 압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전기차랑 배터리 그리고 태양열 쪽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특히나 2022년도, 23년도 이때를 보시면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유럽 이렇게 총 4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전기차 등록률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률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꼴배기 싫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도 높고 판매량도 중국 쪽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판매하는 전기차가 국제 표준에는 그닥 맞지 않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중요합니다. 5월 14일 날 미국이 어떠한 명분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할지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가닥이 나올 거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얼마나 볼 것인지도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5월 14일 날 이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